오늘은 조선일보 일본어판이 우리나라와 일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대한민국의 언론이라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청구에 대해서 무역보복을 주장하는 이 남자, 일본 우익활동가로 이름은 니시무라 슈에이입니다. 이 남자는 일본 아베 정권이 한국에게 반도체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있기 전부터 반도체 수입 중단 등 모든 반격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日本政府がいわゆる仲裁手続きを韓国政府に申し出たことに関して、これは非常に無駄であると、つまり日本の資産が売却される、日本が殴られる前に、日本にもうそれと同等の処置を韓国政府に対して取りってそういうことです。 얼마 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선일보 폐간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조선일보가 친일적인 왜곡 보도를 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사라기보다는 일본을 대변하는 언론사로서의 행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본 도쿄 아베 총리 관저 앞. 일본 도쿄 아베 총리의 관저 앞에서는 더 황당한 장면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현 정권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확신에 차 있을까요? 친북, 그리고 친중, 그리고 반미 반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끌고 가는 있어요. 봐요. 아, 많이 보시나요? 예. 그 논조에 대해서는 일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전면적으로 아주 동의를 하시죠. 아주 동의를 한다고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말이죠? 혹시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보고 그러시나요? 언론 같지도 않은 기사를 보고 이렇게 맹신을 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文在寅大統領は根っからの共産主義者ですよ。だから経済が破綻しようがそれは構わないわけですよ。 한日政府ですか? 反日政府ですよ。 문재인. 네, 문재인. 네, 반일. 문재인 됐어요. 문재인. 문재인이 죄인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 나라의 죄인입니다. 어디 가서든 조국이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자민 당사 앞에서 한국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을 촉구하던 니시무라 씨.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그가 보는 것은 조선일보 일본어판 기사.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입니다. 日本の外交関係が問題起きた時は必ず見るようにして、非常に保守的な常識的な見解を出すから。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정보도 조선일보 일본어판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65年の日韓協定で決着して、その決着条約でもって救済できなかった人々の問題は韓国政府が責任を持って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朝鮮日報とほぼ同じです。だから僕は朝鮮日報を評価してるんですよ。立派な。 조선일보는 강제동원 관련 기사에 달린 일부 한국 독자들의 댓글을 일본어로 기사화했습니다. 도둑이 뻔뻔한데도 정도가 있다. 의도적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놈들이 이보다 뻔뻔할 수 없다. 반일, 반미, 친중, 종북이 너희들 주사파들의 DNA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반미, 반일 뭐 이렇게 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저기를 한다는 거는 좀 무리한 표현인 것 같은데. 문재인 정권의 대일본 정책은 좌익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노골적인 조롱까지 기사화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집단 폭행당하고 북한 돼지에게 벌벌 떨고 트럼프에게는 인간 취급 못 받고 거리에서 태극기 들고 싸우겠다거나 아니면 이민 가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일본 우익 쪽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이게 방송용으로 좀 저기 하지만 배설물에 불과하다. 적어도 메이저 언론이라면 이런 댓글을 일본어로 저렇게 당당하게 번역해서 올리는 거는 좀 한국인으로서는 도대체가 의문스러워요. 당신도 과연
한국인입니까? 한국 언론 매체입니까? 韓国政府は卑劣で卑怯だ。請求権協定当時、政府が代表して金を受け取ったのに、この場合裁判官を意味するようですけれども、を通して、慰謝料として賠償を再び求めるのが正しいのか、どこの小敷のように日本に数十年も物乞いしているのか、これ一体誰が書いたと投稿されたものかお分かりになりますでしょうか。これはですね、私の出身の新聞社の韓国の朝鮮日報の韓国の読者が投稿したものなんですね。 그것을 그 일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인용했어요. 한국인의 댓글 기사 그것을 국회에서 인용해가지고 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국회에서 공표하는데 조선일보가 일조를 했어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친일이고 무엇이 나라 망치는 매국인가는 반일로 한국을 망치고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으로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 제목은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라고 자극적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사실 제목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일본이라고 해도요.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 무슨 낯짝이라고 그거는 매체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그런 표현이라는 거는. 조선일보 일본어판은 왜 한국 정부를 비하하는 것일까? 인터넷에 공개된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 법인 이름인 조선일보 온라인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본판인가요? 아닌데요. 여기 표시도 있고요.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혹시 여기 대표님 안 계신가요? 네, 그냥 사무실인데요. 아, 그냥 사무실이에요? 네.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 MBC PD수첩이고요. 제목을 이제 조금씩 바꾸지 않습니까? 일본어판에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반일이라고 낙인 찍는 건 조선일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어판에서 반일을 언급한 기사를 검색했더니 136건이나 됐습니다. 일본 독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반일이라는 느낌을 갖게 할 만한 기사들입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일본 구구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본이 경제 보복을 단행한 이후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의 인터뷰 기사를 한 면에 통째로 실었습니다. 일본의 한국 경제 기여 알아줘야라는 주장을 크게 뽑았습니다. 무토 전 대사는 문재인 재앙,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 등 혐한 책을 내고 한국을 비난해왔습니다. 韓国人に生まれなくてよかったっていうちょっと衝撃的なタイトルでしょ。タイトルでですね、要するに私は日本人生まれてよかったなと思います。一番ね、大事な時に一番危ない大統領を選んでしまったな。 무토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동원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관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로 아베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억 엔을 받고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의 압력을 받은 한국 외교부가 재판 지연을 요청했고 양승태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사법농단이었습니다. その日本から見て間違った判断を韓国政府が正そうとしないと、そういう中で日本世論がですね 일본 민족주의 단체인 일수회 기무라 회장에게 한국 정부가 반일이라고 비판한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판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文在寅政権だって別に反日じゃないでしょうよ。全然。ねえ、日本の悪いところとか歴史的な悪いところはちゃんとやりましょうよってことを言って、言論機関としてはそういうものの書き方も、しかし結局それが書けば書くほど日韓関係を良くないように先々書なる。 일본에게 무역 보복의 빌미를 준 것은 조선일보였습니다. 경제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일본 측이 근거로 삼았던 자료가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는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이 3배 증가했다. 3국을 경유해 이란이나 북한에 갔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실제 한국의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도 2015년 이후에 소규모 증가만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이 한국이 수출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경제 보복의 명분이 필요하던 아베 정부는 이 기사를 무역 제재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これは大量破壊機に転用可能な戦略物質が韓国から違法に輸出されているのが急増していると。 이 기사는 가짜 뉴스에 가깝습니다. 북한으로 불화수소가 이렇게 나간 사례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나간 사례가 없어요. 그 저기 보시면 과학재안보연구소에서는 평가를 했는데 전략물자 관리 평가에서 한국이 17위, 일본이 36위로 평가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한국이 더 잘하고 있는 거죠, 이 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잘 못하는 국가에서 미흡하니까는 이게 제재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베 총리는 당분간 경제 보복을 계속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문 대통령이 必ず影響があってですね、日本経済もますます経済的には厳しい状況に追い込まれる。 한국이 반도체 소재를 자체 개발한다거나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겠다는 뉴스도 일본을 불안하게 합니다. 무역 보복의 악역을 떠맡은 일본 기업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韓国の企業とかそういうような、サムスンとか SK とかの関係が切れちゃったら大変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ね。どういうふうに見て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ね。それは大変だと思いますよ。大変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逆に。韓国と日本の間のね、やり取り、出口が見えてないですよね。で、結局はもう指示に従うというか、ね、やっぱり国のあれに従わざるを得ないですよね。一企業としては、取引先がいなくなるということは会社としては痛手になるん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ね。いや、もちろんそうですよ。だから、といって何ができますか？韓国は赤字じゃないですか。どういうことが起きるかというと、アメリカと中国の関係でも、ね、制裁合戦になった時に、やっぱり赤字の方が強いんですよ。なんでかというと、たくさん買ってんだから。アメリカと中国で報復合戦やって結局中国の方が買ってるものが少なかったから足りなくなっちゃうわけです、制裁する対象がね。だから日本と韓国だって本当にエスカレートしてどんどん拡大していった時には日本はもうなんかやることがなくなりますね。こういう報復合戦っていうのはね、決してね貿易黒字で強そうに見えるからないんですね。そういうねちゃんとなんていうのかな、中長期的な観点っていうのがほとんど経産省には見えない。日本もね、財政も金融も外交も大変なんですよ。アベノミクスも本当にうまくいってるのかと、ね、でそういうことを考えた場合にお隣の国の韓国とのね間を早く融和を図って次の展開なきゃいけないのに、今回の問題で韓国の経済も日本の経済、そういう世界経済が大変になる状況なのに、なんでお互いにねこんな危ないことするのかなと思って心配してるわけ。